70이 다 된 손으로 넥타이를 매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내 재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32년이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현장으로 나갔던 사람. 회사 작업복 주머니에 항상 자식들 사진을 접어넣고 다니던 사람. 오늘이 그 32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최병태는 아침부터 조용했어요.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실감하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었어요. 재현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막내였으니까요. 퇴직 기념식은 오후 2시였습니다. 회사 강당에 동료들과 후배들 그리고 가족들이 자리를 채운다고 했어요. 재현은 일주일 전부터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미리 주문해 두었고 아버지 32년 직장 생활 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아 작은 앨범도 만들었어요. 퇴직식이 끝나면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재현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설렁탕집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큰형 재호는 오전에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이 생겨서 식 끝나고 바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저녁은 못 할 것 같다고. 재현은 그 문자를 읽고 잠깐 멈췄다가 그냥 넘겼어요. 큰형은 원래 그랬으니까요. 둘째 형 재민은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재현아, 나 오늘 와서 인사는 할 건데 있는 척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요즘 아버지한테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얼굴 보면 또 그 얘기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재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예민한 문제. 그게 뭔지 재현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 반, 재현은 혼자 아버지 곁에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재현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건네도 지금 이 순간을 더 무겁게 만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나란히 32년 동안 아버지가 오갔을 그 길을 함께 달렸습니다. 회사 강당은 예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32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얼굴들이었습니다. 20대의 아버지 밑에서 일 배웠다는 후배가 이제는 40대가 되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같은 해에 입사했다는 동기가 이미 허리가 굽은 채 악수를 건넸어요. 재현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3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를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형들은 뒤늦게 도착했어요. 큰형 재호는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했어요. 웃음도 잘 지었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알고 있었어요. 저 웃음이 오늘 여기서만 쓰는 웃음이라는 걸요. 둘째 재민은 늦게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재현과 눈이 마주쳤지만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아버지의 32년을 말로 정리했습니다. 입사연도, 담당 부서, 수상 이력. 재현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꾸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장면. 월급날이면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주던 장면. 재현이 대학 등록금이 없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 와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아무 말도 안 하던 장면들.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재현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케이크 촛불을 끄는 순간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졌고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어색하고 낯설고 조금 떨리는 웃음. 32년 동안 웃는 법을 잊었던 사람이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재현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보낸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어요. 오늘 식 끝나면 아버지한테 서류 받아야 하니까 내가 잘 얘기해놔. 큰형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버지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한 문자였습니다. 서류. 재현은 그 단어를 보면서
2년 동안 혼자 알고 혼자 삼켜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축하 박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직 웃고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짓는 그 웃음이 오늘이 지나면 다시 사라질 거라는 걸 재현만 알고 있었어요. 재현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제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어요. 형들이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재현도 불렸어요. 가족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 유품 정리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자마자 큰형 재호가 꺼낸 건 서류 한 묶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었어요. 집 한 채, 경기도 외곽에 작은 땅 한 필지, 그리고 30년 넘게 부어온 보험 2개. 재호는 그걸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고. 자식들한테 나눠놓으면 나중에 세금도 줄고 분쟁도 없다고. 재현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머니 산소에 잔디도 채 뿌리지 못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잠깐 기다리면 안 되냐고 했더니 재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재현아, 이게 다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야. 미리 해드려야 나중에 아버지 골치 안 아파.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형들이 가져온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현은 그때 아버지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니,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미 재호와 재민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집은 큰형 재호 앞으로, 땅은 둘째 재민 앞으로, 보험 수익자는 두 형이 절반씩. 재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현이 그걸 보고 형들을 쳐다봤을 때 재호는 눈을 피했고 재민은 헛기침을 했어요. 막내니까 나중에 따로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 몫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32년을 일해서 모은 전부를 자식들이 가져가는데 아버지는 그냥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고개가 동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더 이상 싸우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평생 싸워본 적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와서 싸울 힘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형들은 이미 집 명의를 넘겨받았어요.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새 들어 사는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자기 집인데 서류상으로는 큰아들 집이 된 그 공간에서 32년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그 방에서 아버지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형들한테 여러 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용돈이라도 드리자고,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들르자고. 그때마다 재호는 알았어, 알았어 하고 끊었고, 재민은 나도 요즘 빠듯하다고 했어요.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혼자 아버지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요. 형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퇴직식 날 케이크 앞에서 아버지가 웃는 그 순간에 큰형한테서 문자가 온 거였어요. 서류 받아야 하니까 잘 얘기해놔. 서류가 뭔지 재현은 알았습니다. 보험이었어요. 아버지가 32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부어온 보험 2개. 수익자를 이미 형들 이름으로 바꿔놨지만 마지막 서명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 퇴직금이 정산되는 날이었고 그 서류와 연동된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걸 오늘 받아내려는 거였어요. 아버지 32년 마지막 날 퇴직식이 끝나는 자리에서 재현은 강당 한쪽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는 아버지가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자고 했고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어요. 32년 동안 찍힌 사진보다 오늘 하루 찍힌 사진이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폭로해야겠다고요. 아버지의 금과 보험금이 아버지 손에 단 하루도 머물지 못하고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식이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지막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동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악수를 건넸고 후배들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큰형 재호는 회사 관계자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고 둘째 재민은 슬그머니 아버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꺼낼 타이밍을 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현은 발을 뗐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건지, 형들을 향해 가는 건지, 재현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당 중앙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둘째 재민이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저쪽에서 얘기 좀 하자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버지는 재민을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2년 전 거실에서 형들이 서류를 펼쳐놓았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재현은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악수를 나누던 손들이 멈췄고 대화를 나누던 입들이 닫혔어요. 재민의 손이 아버지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재호가 명함을 주고받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재현은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삼켰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재현의 목소리가 조용한 강당 안에 퍼졌습니다. 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당 안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가득하던 공간이었어요. 32년을 함께한 동료들의 덕담이 오가고 퇴직 기념 케이크 앞에서 사진을 찍던 그 강당이 재현이 무릎을 꿇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최병태는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입이 반쯤 열려 있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일어나 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어요. 재현은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오래 참았는데 오늘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32년을 악착같이 일하셨지만 지금 아버지 손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강당 안에 다시 한번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민은 반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회사 동료들과 후배들의 시선이 일제히 재현에게로 쏠렸습니다. 재현은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집은 큰형 앞으로 넘어갔고 땅은 둘째 형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보험 수익자 도 이미 바뀌어 있어요. 어머니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형들은 아버지한테 마지막 서류를 받으러 온 겁니다. 퇴직식이 끝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요.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재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목소리에 힘을 줬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형을 봤습니다. 형, 저 형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저는 2년 동안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혼자 생각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퇴직식 날 케이크 앞에서 웃으시는 아버지 보면서 형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류 받아놓으라고. 재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32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부으신 보험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허리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현장 나가셔서 만드신 그 돈이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아버지 손에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삼켜보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알아요. 자식들이 원하니까 그냥 줘버리신 거잖아요. 싸우기 싫으셔서요. 다 컸다고 생각하셔서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셔서요. 근데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몫이 있어야 해요. 강당이 무거웠습니다.
회사 동료 한 명이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와 같은 해에 입사했다는 그 사람이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30년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최병태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은 이 자리에서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둘러앉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해온 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류, 명예 이전, 오늘도 퇴직식이 끝나기 전에 사인을 받으러 온 것까지 말로 덮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 최병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막내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아들 쪽으로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뻗으려다 또 멈췄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 앞에서 아버지도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강당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재현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현장에서 32년을 버틴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손마디가 굵어진 그 손이 막내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꽉 잡았어요. 이 녀석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애비 걱정 많이 했구나. 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들면 더 많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너 이걸 혼자 들고 있었구나. 2년 동안. 그게 더 마음에 걸린다. 재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잡은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재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동기 동료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이어 1명, 2명, 아버지 후배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아버지 쪽을 향해 섰어요. 32년을 같은 현장에서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들고 새벽에 출근하던 걸 본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보름을 쉬어야 한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들고도 다음 날 새벽에 나타나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없이 박수를 쳤어요. 큰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한 사람씩 손을 맞대는 박수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강당 안을 채웠습니다. 재현이 흘리는 눈물 위로 아버지가 막내 아들 어깨를 잡은 채 버티고 서 있는 그 장면 위로 32년의 시간을 아는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져 내려앉았다. 재호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와 재현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뭔가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재현이 봤어요. 재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를 꺼내려던 손이 주머니 안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날 서류는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재호가 먼저 재현에게 전화를 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알았어. 한마디만 했어요. 그 두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재현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으니까요. 재민은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생활비 매달 보내겠다고. 집 명의도 다시 얘기하자고. 재현은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년을 혼자 들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풀리지는 않았어요. 2년치 무게가 하루 만에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아버지와 단둘이 설렁탕을 먹었어요. 형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버지와 둘이 앉은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설렁탕을 다 드시고 나서 재현을 봤어요. 오늘 고생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재현은 웃었어요. 울다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32년 동안 자식들한테 해준 말이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살지 마라.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면 된다. 재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랐고 오늘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그 말을 자식들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32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재현이 강당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건
단순히 형들을 향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당신이 살아온 것들이 당신 것이어야 한다고. 아버지의 시간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한다고. 그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3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뒤집힌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벌면 자식들이 가져가는 것. 아버지가 희생하면 가족이 편한 것. 아버지의 몫은 늘 마지막이라는 것. 그 낡은 질서가 오늘 막내 아들의 무릎 위에서 무너진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리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벌어서 나눠주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조용히 늙어가는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재현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버튼 하나가 이 채널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도 따뜻한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감동 그리고입니다. 고맙습니다.